시진핑이 트럼프한테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 2017년이다. 조선반도는 중국 땅이었다. 예? 중국 땅이었다. 트럼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트럼프가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시진핑한테 들었더니 원래 조선 한반도는 중국 땅이었다면서 이렇게 지금 시진핑이 지입으로 이게 참 그 말하라고 했던 정상회담에서 참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럼 다시 한중관계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한중관계 관련해서는 제가 던지고 싶은 화두, 드리고 싶은 질문은 한국에게 중국은 도대체 어떠한 존재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안고 외교통상부 장관 재직 시절에 약간 뭐 중국과 문제를 풀었던 또는 대치했던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그것하고 연결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근데요, 우리가 중국 하면은 이건 우리는 중국만 이렇게 보는데 세계 지도를 다 펴놓고 보면요, 자기보다 큰 나라 옆에 사는 나라는 불편합니다. 그렇죠. 미국은 뭐 카나다는 미국이 편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멕시코 말할 것도 그렇죠. 없고 유럽에서도 예를 들어서 독일 옆에 있는 폴란드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다 고생했죠. 다 지금도 뭐 그렇게 편치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상대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하고 이제 그건 이제 지정학이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의 사정에서 보면은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사갈 수 없는 관계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긴 역사에서 보면은 중국과 한국과 중국의 가치 체계가 지금만큼 달라졌던 적은 없습니다. 중국이 사회주의 물론 시장 경제라고 하지만 중국의 지금 추구하는 그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하고 한국의 민주사회하고에 기초한 이 가치 체계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달라본 적이 없죠. 이 가치 체계가 너무 달라졌다는 게 우리에게는 굉장한 문제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체계를 유지하려는 게 국민 다수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중국처럼 일당 체계대로 가고 싶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란 말입니다. 이제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건가 하는, 그거는 과거에 한국과 중국이 가졌던 갈등하고는 다른 차원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중국은요, 한반도 문제를 시간을 나누어서 갖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은 한반도의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현상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단기적으로는 현재 분단 상태에서 적당한 이런 균형이 유지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국이 앞으로 완전 굴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그냥 있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한반도는 결국 내 품 안에서 들어와 있다. 시진핑이 2017년 시진핑이 트럼프한테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 조선반도는 중국 땅이었다. 예? 중국 땅이었다. 트럼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트럼프가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시진핑한테 들었더니 원래 조선 한반도는 중국 땅이었다면서 이렇게 지금 시진핑이 지입으로 이게 참 그 말하라고 했던 정상회담에서 참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거 여기서 시간을 말이죠, 14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예를 들어서 612년에 수양제, 고구려하고 싸움할 때, 그 다음에 을지문덕하고 싸움할 때죠. 그 다음에 644년에 당태종이 영계손문하고 할 때, 이때 뭐라고 그런 줄 압니까? 그 사람들 역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역사에. 고구려의 경력은 중국의 한 군현이다 이랬어요. 고구려 땅은 다 중국 땅이었다. 이렇게 이미 그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끊임없는 한반도에 대한 역사 인식입니다. 이게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문제를 이제 갖고 중국이라는 그런 존재다. 그런데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같이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아까 2018, 19 한반도 이제 우리 환상적인 외교를 막 그죠 했는데, 그때에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과 3번 만나고 트럼프와 3번 만날 때 시진핑하고는 5번을 만났어요. 이게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어떻다는 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 게 중국이 우리한테는 그런 존재다. 제가 무슨 중국이 한마디로 어떤 존재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요소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지난 제가 장관하던 시절보다는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거만해졌습니다. 중국이 처음에는 시진핑도 그랬어요. 친선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친밀하게 지나고 서로 선의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서로 혜택을 주고받고 서로 이렇게 용인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좋은 걸 하는데, 지금 그게 뭡니까? 지금 중국은 그게 아니고 대국 대 소국의 관계로 딱 정립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심지어 우리 대통령 가서 작은 나라라고 또 서로 이야기까지도 하고 이런 뭐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중국이 지난 15년 동안 크게 이제 바뀐 게 이제 뭐 현실이고, 제가 육자회담 수석 대표하고 안보실장 장관 이렇게 할 때는 중국하고 굉장히 많은 경론을 했어요. 예? 양자 차원에서의 경론뿐만 아니라 다자 차원에서도 여러 신대에서도 중국하고 대놓고 경론을 했습니다. 그거는 뭐 중국하고 싸우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중국 앞에서 그리고 다른 나라가 있는 앞에서도 한국이 중국한테 바로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다. 그건 제가 중국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물론 미국이나 일본, 뭐 북한 다 그렇게 한 거지만은 앞으로도 이제 중국한테도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지금하고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런 자세 자체는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중국에게 할 말을 하자. 우리의 입장을 장관님 말씀을 쭉 듣고 보면은 우리가 중심인 외교,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개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대한 주변국과 적극적인 외교를 전개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계속해서 갖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계신데요. 그게 이제 제가 아까 그 같은 차원에서 뭐 정권 들어가지고 자기가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막 생각하고 이런다고 그랬지만 그런 우주의 중심적 사고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이익, 우리나라 입장의 중심은 내한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도 2017년입니다. 2017년에, 저희 강경화 장관이 외통위에서 사드 3부를 이야기했잖아요. 뭐, 사드 추가 배치 없고, 미국 MD에 편입하지 않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안보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겠다. 이 사드 3부를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드 문제는 제 입장은 조금 복잡합니다만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사드 문제는 이게 수순이 잘못됐어요. 처음부터. 우리 바둑에 똑같은 수를 놓더라도 수순이 틀리면 악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처럼 처음에 사드 배치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 사드 배치는 뜨거운 감자거든요. 그 뜨거운 감자를 중국의 손에 던져 넘겼어야 됩니다. 그건 박근혜 정부 때 이야기입니다만은 왜 그러냐면은 중국에게 자 이런 상태에서 사드가 네가 이게 미사일 방어 MD라고 주장하든 아니든 관계없이 우리는 필요한데 이걸 배치했을 때 중국의 안보에 주는 그 함이 영향 있는 것도 다 있다는 거 우리 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배치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이 북한의 팔을 비틀어서 비핵화의 진전을 만들어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집요하게 하고 거의 최후 통첩성으로 중국한테 이 뜨거운 감자를 던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명분 축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는 데까지 다 해서도 안 됐다. 이렇게 됐는데 그런 수순을 밟지 않고 이걸 놓았기 때문에 저는 그건 악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악수고 그다음에 와서 지금 정부에 들어와서 또 이 삼불이라는 거요. 삼불이라는 거는 사드 더 배치하지 않는다, 한미일 하지 않는다, MD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한 국가가 가장 중시하는 거는 경제보다도 안보입니다. 그죠? 경제라는 건 좀 잘 먹느냐의 문제고 안보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기의 독자적인 판단 역량이 있어야 되고 판단 영역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걸 마치 미리 다 갈 길을 다 잘라 놓았어요. 그렇죠. 이런 것은 따지고 보면은 참 약간 굴욕입니다. 굴욕. 이제 이런 거는 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되냐면 박근혜 정부 때 악수를 냈고 이 와서는 그보다 더한 악수를 또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악수가 난 상처를 그다가 덫을 내가 더 상처가 아물지 못하게 만들어낸 거고요.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이제 이거는 외교를 하고 나라를 상대할 때 상대의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상대의 이익을 보자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이면 어떻게 생각하겠나. 중국이 볼 때는요. 한국에서 사드가 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중 관계가 과거처럼 그렇게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중국이라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문제를 끝까지 물고 있을 겁니다. 무슨 계산이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한국에서 사드를 배치한 상태에서 그대로 중국이 한국과 비즈니스를 그대로 하면은 중국의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 중국은 국경을 점하고 있는 나라가 14나라에다가 영토 분쟁을 6나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한테다가 좋지 않은 시그널을 준다고 북경을 생각하는 겁니다. 뭐 배치하고 나니까 할 수 없네, 중국도.
이렇게 주는 인상은 중국은 절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지 단기간에 해결되는 기는 어렵다. 상당히 예. 먼 길이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때 그랬어요. 사드 그 배치하지 마라 당장. 만약에 이거 배치를 하면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다. 왜냐? 한번 배치된 상태에서 다시 드러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서 마치 우산이 없어진 것처럼, 핵 우산이 없어진 것처럼 그런 느끼고, 배치 상태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은 중국은 정상적인 비즈니스를 한국하고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 수순을 거꾸로 좀 해라. 이런 공개적인 이 제안도 많이 했습니다만 아쉽게 되었습니다. 예. 사실 저도 장관님하고 생각이 비슷했어요. 사드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저는 그 이야기를 먼저 공론화하고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네. 시그널을 줬으면 그렇죠. 훨씬 더 완충작용이 되지 않았을까. 사실은 그 이야기가 처음 나왔던 건 2014년이고 예. 2015년부터는 약간 공론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예. 우리가 2016년 7월 달에 사드 발표할 때까지 중국에게 사드 배치와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나 신호를 주지 못했던 게 좀 아쉽더라고요. 아니 그때는 또 다른 산불이 있었잖아요. 논의하지도 예, 않았고 그렇죠. 요청하지도 않았고 뭐 논의하지도 않았고 뭐 검토하지도 않았다 뭐 이렇게 예. 그 이상한 지금 두 개의 산불이 엮여가지고 예, 사실 그때 논의를 차라리 해서 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ICBM 실험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갔으면 예. 그 2016년에 북한이 핵실험했잖아요. 이게요. 이게 어떤 건지 압니까? 대통령 국가 지도자와 참모 간에 굉장히 격이 없는 토론이 있을 때 지금 말하는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토론 과정 없이 어느 정도 의사결정이 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된 상태에서 무슨 누구 장관이나 누가 가지고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 옛날에 어전회의 하던 식으로 그래서 물리시 없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대통령과 참모 간에 많은 그 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아무튼 그 부분이 참 돌이켜보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제가 그때 외교부에서 일을 했는데 그 당시에 외교장관님은 나름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셨다. 이 점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